선생님, 근데 결국은 좋은 대학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 대학은 키 크고 예쁘고 잘생기고 어떤 재능이 많은 학생들이 가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제가 보냈던 메이저 대학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그 좋은 조건보다 1순위 우선시 되었던 건 바로 지금 이제 입시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이제 한 3개월 뒤면은 한예종 시험이 시작이 되고 수시까지 한 4, 5개월 남은 시점입니다. 네, 아마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할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셨는데 몇 가지 좀 질문 좀 해도 되죠? 좋습니다. 어제 연락을 받고 조금 당황하기는 했지만 오늘 또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입시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해주고 싶어서 대신 우리 오늘 짧게 또 수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정말 100번, 1000번 아이들한테도 계속해서 말하는 건데, 결국은 꾸준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메타라는 회사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만든 마크 저크버그가 했던 말 중에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열정이다 라는 말도 있었고, 또 JYP 박진영 씨가 했던 이야기 중에 그 연습생들이 PD님 매일 그 기본기 매일 그 업다운 추는 춤 그거 매일 하는 거 지겨우지 않으세요? 라는 말에 박진영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얘들아, 그 지겨운 걸 계속해서 이겨내면서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해주는 말을 듣고, 저는 이런 말들이 입시생들에게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지겨운 걸 이겨낸다라는 거, 결국은 꾸준함이 없다면은 불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학생들 중에, 선생님 근데 결국은 좋은 대학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 대학은 키 크고 예쁘고 잘생기고 어떤 재능이 많은 학생들이 가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말들을 해주곤 합니다. 중요하죠. 분명히 타고난 재능이 어떤 외적인 조건이 좋다면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냈던 메이저 대학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그 좋은 조건보다 1순위 우선시 되었던 건 바로 꾸준함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남들보다 많은 땀을 흘리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아무리 재능이 좋은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역경과 고난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자기의 템포와 꾸준함을 갖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학생들이 성공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려고도 많이 노력하고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제게 만약에 딱 한 문장으로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꾸준함이라고 꼭 대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전국에 많은 학원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이제 연기 학원을 고르기가 정말 고민되고 힘들 거예요. 선택지도 많고. 그렇죠. 봉주 선생님이 입시 경력이 되게 많으신데, 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학원이란 어떤 건지, 어떤 학원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질문 같아요. 좋은 학원이라면 더보멜터스죠 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저는 근데 우리 학원이 최고의 학원이다, 우리가 가장 우리보다 더 나은 학원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입시하면서 좋은 학원이라고 하면 성공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선생님일 수도 있고, 같이 훈련하고 수업 듣고 연습하는 동료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입시에서는 기호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저라는 입시생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기호,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나라는 사람은 매우 열정적이고 입시를 잘하고 싶고 자신도 있는데 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또 어떤 동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배로 뛸 수 있는 어떤 곱셈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말하면 빼기 나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원이라면 성공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 학원도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반배정을 했거든요. 반배정. 수시 반배정을 하면서 저희가 2박 3일 동안 저랑 화평 선생님이랑 다정 선생님이랑 2박 3일을 꼴딱 세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도 어떤 학생을 어떤 학생과 붙였을 때 또 이 학생의 장점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야 가장 극대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도 듣고 또 여러 우리 연기 선생님뿐만 아니라 특기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같이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과연 플러스와 곱셈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구성은 어떻게 될지를 가장 많이 고민을 했고요. 사실은 이거는 조금 많은 입시학원에서 사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법인데 소위 요즘 친구들은 대표반이다, 원장반이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는 그런 거는 없어요. 왜냐? 대표 선생님부터 그냥 난 1번부터 20명 이렇게 내가 데리고 가서 가르칠게. 그 다음 남은 애들 중에서 두 번째 쌤이 날 이렇게 데리고 가서 가르칠게. 요게 일반적인 반배정의 기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학원에서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성공을 도모하는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하락하는 친구들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은 학원이라고 하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씩을 두고 또 이 학생들 개개인의 의견도 어떤 선생님과 가장 잘 맞을지도 좀 청취도 하고 또 그러면서 함께 이 학생을 가장 잘 끌어내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선생님은 누구인지 또 어떤 아이들을 구성해서 묶어놨을 때 서로 시너지가 좋을지 이거를 고민하는 곳이 좋은 학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보맥데스에는 대표반, 원장반이 없습니다. 그냥 그 학생이 어떤 반에 들어가서 가장 장점이 극대화되고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이것만 고민해서 사실은 저희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선생님이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 또한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좋은 선생. 저도 이제 제가 2014년에 처음 이제 딱 한 명 학생을 가르쳐서 서울예대 이제 합격시키면서 본격적인 입시 선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학생들을 13년째 만나고 있는데, 좋은 선생이라고 하면 책임지는 사람이요. 이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에 따라 사실 선택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합격시키는 선생님이 무조건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합격시키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과 이 긴 입시를 함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저는 이런 선생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너가 떨어진 이유는 넌 키가 작아서야, 넌 외모가 좀 안 좋아, 성적이 낮아서야. 물론 입시에서 중요한 요소죠. 중요한 요소인데 이거는 저는 단거리 달리기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내신이 좋은 게 키가 큰 게 좋은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면 한 30m 앞에서 뛴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100m 달리기 하는데 30m 앞에서 뛰는 친구를 이기기는 정말 쉽지 않죠. 그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사인 볼트 같은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근데 우리는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입시를 많이 비유하는데 선생님들에게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긴 시간이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독백도 또 입시에 대한 학교별 전략과 전술도 또 하물며 아이들을 어떤 인간성을 또 사람을 바꿀 만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게 선생님의 몫이고 저는 선생님을 또 아이들에게는 감독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2002 월드컵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4강에 올랐잖아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라는 명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명장은 나라와 팀을 탓하지 않아요. 야, 우리 팀에는 뭐 스타 플레이어가 없어. 우리 팀은 지금 뭐 국내파 선수밖에 없고, 우리 팀은 입시로 치면 우리는 다 키 작고 뭐 그렇게 뛰어난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패배하는 건 뭐 너희들 탓이야. 이거는 나의 몫이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저는 정말 욕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만큼 비겁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게 결국은 좋은 선생, 좋은 감독의 명장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신념은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바뀝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의식이 바뀌어요. 제가 만약에 좋은 선생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시간이 흐르고 입시가 끝나서 대학에 잘 보내놓고 합격과 불합격과 관계없이 나는 그 선생님한테 배워서 너무나도 시간이 헛되지 않았었어. 또 어느 순간 입시라는 것이 끝나고 다시 생각을 했을 때 참 감사한 분이었어. 또 나한테 입시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지였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낸다면 그것만큼 좋은 선생님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도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요소 같아요.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 요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여기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건 나중에 뭐 인서트라도 한번 따주세요. 요거는 제가 13년 동안 아이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글이 내려갑니다. 이게 진짜 보면은 그냥 안 끝나죠. 이게 제가 13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매일 기록하고, 이 시기에 이런 생각에, 이런 슬럼프에 혹은 이런 순간에 닥쳤을 때 학생들한테 해줘야 되는 말들, 그리고 이 학생을 가르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저의 수많은 고민의 10년 이상의 고민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수업하기 전에 또 개인 상담을 하면서 입시를 잘 치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같이 고민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주는 선생님들이 전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공부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저도 지금 매달 이제 3권의 희곡식을 읽고 새로운 독백을 만들고 발췌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선생님도 결국은 아무리 명장도 공부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선생이 저는 좋은 선생이라고 또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학원을 와봤는데 학원생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대학교를 간 친구들, 그리고 못 간 친구들이라도 선생님을 찾아뵙고 놀러 오고 많죠, 우리.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되게 보기 좋았고, 예,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 학원 아까 들어오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로비에 이렇게 위에 이제 대학별 과잠도 걸려져 있고, 이게 제가 가르쳤던 이제 제자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이렇게 학원 마크를 이렇게 이름을 각인시켜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거 하나 사면서 학원에도 기증하고 싶어서 샀습니다, 이런 문화가 조금 어쩌다 보니 생겼는데, 그래서 걸어놨는데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좀 끈끈한 어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학원의 분위기고, 또 이렇게 후배 입시생들을 위해서 대학생들도 많이 찾아주고, 자기들 공연들 이렇게 초대권도 나눠주고, 이런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지금 저도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정말로 이제 뭐 한예종 입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래서 이 학원도 이제 도봉도 이제 그 특별한 수업들도 하고, 네. 저 앞에 희곡도 이제 한번 네. 보여줄 수 있나요? 제작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선생님들이랑 매일 리딩하고, 아이들 벌써 저희는 사실 2차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옆방에 이제 연극치료 특별한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져서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옆방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이제 어떤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서 치료하는 수업은 아니고 자신감과 자존감, 입시생이 가져야 될 생각과 마인드를 조금 북돋고 또 건강한 멘탈, 사실 건강한 멘탈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즘 학생들이 나약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불안함과 어떤 입시에 대한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많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상쇄시키고 도움을 주고자 매달 진행하는 수업도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좀 다른 질문을 했는데요. 네네. 예,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뭐 한예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애들도 학생들도 많이 떨려할 거예요. 네. 이 시기 때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나 생각은 무엇일까요? 마인드나 생각. 물론 한예종뿐만 아니라 이제 수시 시험을 앞둔 이 시점에는 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고3들 같은 경우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들이고 또 재수생, 삼수생들은 한 번, 두 번의 큰 시련, 실패를 겪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나 어떤 벽에 부딪히거나 시험을 앞둔 상태에서 생기는 그 두려움들을 조금 없애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질문을 반대로 좀 해보고 싶어요. 한 번도 패배해보지 않은 혹은 실패해보지 않은 유명인이 있나? 운동선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소위 말하는 손흥민도, 메시도, 호날두도, 뭐 농구의 마이클 조던도 많은 패배를 했죠. 근데 그 패배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저는 스타 플레이어가 됐고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가르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마인드는 잘 넘어지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원호 감독도 자전거 타실 줄 아시죠? 예. 저도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너 자전거 탈 줄 아니? 근데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은 요즘에 못 타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물어봤어요. 그럼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는 거야? 아니요, 타봤는데 흥미가 없어서 그만뒀어요. 혹은 많이 넘어져서 아파갖고 그만뒀어요.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입시라는 게 자전거 배우는 거랑 되게 비슷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8살, 9살 때 이제 자전거라는 거를 배우게 되는데 그때는 옆에 조력자, 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 혹은 친구들이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 자전거를 알려주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또 누군가 손을 놀려가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또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됐다고 해서 엄마 아빠 없이 나 혼자 이제 길거리에 나가기 전 그 두려움이 있고 근데 배우는 시기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자전거 타려고 밖에 나가서 너무 두렵다 이런 마음 안 갖잖아요. 저는 지금 입시생들이 지금 입시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 이 시기에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생기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그 과정을 거쳐서 잘 넘어지는 방법을 배우고 자전거를 탈 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난 자전거를 배웠어. 이게 전 더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방법. 또 난 넘어지는 게 두렵지 않아. 그래서 잘 넘어지는 방법을 알아. 이거를 가르치고 가져야 될 마인드라고 생각을 조금 해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다가오는 수시에 대한 어떤 막연한 어떤 걱정, 근심, 고민은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제가 또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또 결국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게 지금 가져야 될 가장 건강한 마인드고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뜨겁게 입시를 준비하며 달리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네. 너무 많은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국에서 또 우리 더봉액터스에서 열심히 또 올해 이제 수시 시험을 또 다가오는 시험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하고요. 다시 하고요. 계속 하십시오. 이 말을 꼭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결국은 생각이 많아서 생각으로 뭔가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행동하셔야 돼요. 행동해야 되고 지금은 걱정, 근심, 고민보다는 행동으로 이겨내야 되는 시기라는 걸 꼭 말해주고 싶고 또 강호동 씨의 명언이죠. 인생의 성공과 실패로 나뉘나? 틀렸다.
인생의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들을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그쵸, 입시에도 전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시작했다면, 여러분들 입시를 시작했으니까 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 90%, 그리고 반드시 되게 만들겠다라는 자신감 10%, 그 외에 안 될 거란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달려야만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합격이라는 거 선택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합격을 선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어제 이제 동국대 공연을 보고 왔고, 또 지난주에 중앙대 공연을 보러 갔다 왔어요. 또 제가 이제 가르쳤던 제자들이 대학에서 잘 성장을 해서 선생님 꼭 보러 와주세요 해서 갔는데 다 주인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키가 작고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뭔가 외적인 게 더 못생겼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애들 잘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닌 친구들인데 대학에서 너무나도 멋진 연기와 배역을 따내서 공연하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요원들이나 또 이렇게 그 학과 학생들끼리 하는 말을 제가 얼핏 들었는데, 야, 봉준 선생님한테 배운 애들이 연기 잘하긴 잘한다. 이 말을 듣는데 되게 기뻤습니다. 되게 기뻤고, 결국은 그 친구들을 떠올려 봤을 때 그들이 좋은 대학을 지금 간 결과물을 갖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입시생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들한테도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장애물 벽에 부딪히는 순간 굉장히 많았고요. 선생님 앞에서 운 적도 많았고, 그런데 그거를 꾸준하게 일단하고 다시 하고 계속하고 반복하면서 도전했고, 잘 넘어졌다가 다시 잘 일어나는 그 학생들이 결국은 좋은 대학에 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 마인드를 조금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궁금증이 네. 떠올라서 봉준 선생님은 입시할 때 제가 입시할 때? 네. 그때 어떠셨는지 마음가짐이나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셨잖아요. 네. 네, 그때 상황이 어떠셨는지. 저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금 대단한 외모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눈도 이렇게 크고 부리부리한 친구들이 야, 그런 학생들이 메이저 대학 가, 이런 말을 듣는데 저는 정말 작은 눈을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떨어지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사실 이건 좀 TMI일 수도 있지만 제가 운동선수였거든요. 축구선수 출신인데 끈기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집요함으로 또 어떤 이악 물고 달려나가는 근성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어딨어. 해서 남들보다 훨씬 많은 제가 운동을 투자했던 시간을 그대로 연극영화과에 옮겨와서 투자했더니 저보다 열심히 하는 학생은 사실 없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당시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도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 썼던 이제 인터넷 카페에 올라와 있는 내가 쓴 글을 딱 누르면 나오잖아요. 일지가 고3 재수하면서 480편 이상 되더라고요. 거의 수업이 없는 날 빼고는 수업이 있거나 시험을 보고 오거나 하면은 반드시 수업 일지 쓰고, 그리고 일지 양도 1000자 이상입니다. 항상. 그때는 막 경쟁적으로 다른 친구가 나보다 같은 수업을 듣고 일지를 더 길게 써? 그럼 나 다시 수정. 그러면서 한 번씩 계속 복귀하고, 낮에 들었던 수업을 밤에 2시간, 3시간씩 걸리면서 일지로 작성하고,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수업을 듣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만큼 집요하게 달렸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할 수 있다라는 믿음 100%로 달리십시오. 어쨌든 결과라는 거 불안함 많아봐야 바뀌는 거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본인 스스로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 이 방을 너무 추워서 예를 들어 내가 30도까지 올리고 싶으면 실내 온도 세팅을 30도까지 맞춰놓으면 이 온도는 30도까지만 오른다고 합니다. 절대로 내가 설정하는 온도 이상으로 31도, 2도, 3도, 4도까지 안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설정 온도를 반드시 높게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30도가 안 되더라도 최소 28도, 29도까지는 가겠죠. 저는 생각이라는 거, 마인드라는 거, 학생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라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실내 온도 설정을 낮게 하지 마십시오. 높게 하십시오. 그리고 실패한다면 넘어지십시오. 그리고 잘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런 말들을 꼭 해주고 싶고, 또 이 영상을 뭐 우리 학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많이 볼 수도 있을 텐데, 미래 입시생들 또 다른 곳에서 입시를 하고 있더라도 꼭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주였습니다.